네, 주말을 앞두고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 종목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메시지 샵 2034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세 분의 전문가가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두산 테스나고요. 네. 54,100원에 15%요. 54,000원대에 들어가셨고요. 네. 어제도 하락을 하고 오늘도 큰 폭으로 하락세 보여서 우리 시청자님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분 통해서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의견이 굉장히 많이 엇갈리네요. 사실 오늘 일부 반도체 종목을 제외하고는 반도체주들이 참 조정받는 종목들이 참 많았어요. 강호진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제 반도체 쉬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님은 그냥 안심하고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두산 테스나 같은 기업은 단기적인 흐름을 보시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지금 반도체 주들이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잠깐 제가 업종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 이 반도체 업종 차트인데 지금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IT 하드웨어 업종 차트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와서 지금 이 고점에 대한 좀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비중도 15%라고 하셨는데 차라리 이 조정을 여유 있게 지켜보시고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히는 구간에서 좀 비중을 추가해 주시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 실적을 보시면은 2018년도부터 2022년도, 2023년도까지 꾸준한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불황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이 실적이 안 좋아지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는 이 테스터, 그러니까 후공정에 대한 부분이 중요도가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전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세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점이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이 만들되 수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엔 수익성이랑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테스터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됐다라고 보시고, 또 신제품을 만들 때 지금 HBM이나 아니면 온센서 AI와 관련돼서 이미지 센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센서와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칩을 개발할 때도 역시나 테스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AI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신제품이 나오고 있고 또 공급이 지금 수요를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테스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좀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단기적으로 반도체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긴 관점으로 보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저점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추가 매수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예병군 대표님은 또 부정을 들어주셨어요. 예. 오늘 뭔가 이런 IT 쪽에서 부정을 굉장히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대표님 왜 부정 IT에서 들어주셨을까요? 부정 드는 게 아니고 네. 예전에 제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경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반도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면 메모리 반도체 쪽이 있고 시스템 반도체 쪽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메모리 반도체를 테스트를 하긴 하지만 얘는 어디로 분류를 해야 되느냐 하면 두산 테스나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분류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시스템 반도체가 조금 약한 건 사실이에요. 메모리 반도체 쪽은 세계 1위 삼성전자, 세계 2위 SK 하이닉스 이렇게 있죠. 근데 시스템 반도체 쪽은 아직까지는 TSMC가 앞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주의할 게 생겨버렸어요. 뭐냐? 바로 이 GPT에 대한 내용이에요. GPT가 생기면서 이 시스템 반도체에
판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왜? 뭘 때문에 바뀌느냐? 왜 메모리가 중요해졌고 왜 시스템은 갑자기 시스템이 조금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이 자꾸 바뀌어요. 왜? 이유는 하나예요. GPT가 설계를 해요. 반도체 설계를 합니다. 그것도 가장 최적합에. 야, GPT가 반도체 설계를 한다고? 무슨 말도 안 해. 합니다. 하니까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만약에 여기서 잘못해서 여기서 더 끌고 가다가 시스템 반도체 쪽에 리스크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기서 계속 끊임없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종목. 저라면 이 종목 지금 구간에서 일단 손절하고 볼 것 같아요. 왜? 시스템 반도체 쪽이 지금 약간 외신도 다 살펴보세요. 월스트리트 저널도 보고 니온 마이니치 신문 그것도 살펴보면 그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왜 갑자기 중요해집니까? 챗GPT 때문이에요. GPT의 영역이 이런 굉장히 고난이도의 반도체 설계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테스트기도 마찬가지예요. 테스트기도 지금 어느 정도냐면 테스트기에 대한 이 반도체의 정확한 테스트기에 대한 설계를 갖다가 챗GPT가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런 여러 가지 결론이 지금 최근에 이 회사의 주가를 쭉 빠뜨린 거예요. 야, 너 뒤로 가.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제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참 그때 우리가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투자를 조금 늦춘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를 상황입니다. 지금은. 왜? 이렇게까지 세상이 변할 줄 알았겠습니까? 암살에서 이정재 씨가 그런 얘기하죠. 자기가 이 스파이 짓을 한 거예요. 내가 내가 광복이 될 줄 알았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런 세상이 올 줄 알았어요?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갑자기 시스템 반도체 쪽이 당황스러워진 겁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리스크가 발생한 쪽은 이게 뭐 반등을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빠져나오고 볼 것 같아요. 반도체 이래 좋은데 지금 이게 빠진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반도체 이래 좋은데 왜 얘가 왜 빠져? 반도체 이래 좋으면 시스템 반도체 쪽도 좋아야지.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보합이라도 유지해야지. 왜 이게 5%씩이나 빠집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이유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손절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앞서 전문가님께서는 또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결정하기 좀 어려우시겠지만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플리토로 49,900원인데요. 네. 이걸 제전에 이제 상장했을 때 싸게 사서 수익을 많이 보고 48,000원에 팔고 나서 이제 안 들여다보다가 이번에 이제 정고점을 뚫고 가서 그 수익금으로 조금 담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부담 없이 투자하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이제 비중을 좀 더 늘려도 될지 그리고 이 목표가를 좀 길게 요즘 이제 좀 이 플리토가 이제 실적도 이제 좀 개선된다고 하고 삼성하고 협업도 하고 하니까 말뭉치가 또 이제 여기저기 이제 챗 GPT에 많이 쓰이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좀 길게 좀 들고 가도 될지 비중도 좀 더 실어도 될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우리 시청자님께 수익을 많이 안겨다 준 종목이고 지금 현재 구간에도 수익 중이신데 언제까지 가져가 보면 좋을지 세 분 통해서 바로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 한 분, 긍정 두 분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손여로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시청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갤럭시 S24가 나오고 나서 가장 또 뜨겁게 반응했던 종목이잖아요. 바로 상한가로 직행했는데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네, 워낙 시청자분께서 워낙 박식하게 다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네.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고요. 예전에
룬이 종목 상담할 때랑 약간 비슷한 기분이 듭니다. 아직 실적이 확연하게 확인되지 않았는데 실적 확인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그 실적이 언제 반영될지 알면은 제가 이 자리에 안 앉아 있겠죠. 그 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물타기는 해도 불타기는 잘 하지 않는 타입입니다. 왜냐하면 불타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 폭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일간 변동성에 내가 굉장히 실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 아시는 것처럼 플리토가 이 말뭉치라는 기술력으로 뭐 굴지의 삼성이나 LG전자에 대해서 뭐 기술력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냥 긍정적인 기대감을 우상향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수급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가격대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온다? 저는 굉장히 좀 깜짝 놀랐고요. 뭐 실적이 아직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 적정 주가를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수급 좋고 단기적인 박스가 이 58,000 돌파하는지 여부는 체크하고 매매 마무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일전에 플레토로 수익을 보셨으면은 이렇게 매매를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플리토를 수익을 계속 보다가 손실 봤을 때 이제 관조에서 지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플리토가 지금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박스권 내부에 있지만 이 변동성이 엄청 크거든요. 양봉일 때도 25% 올라가고 음봉일 때도 마이너스 7%, 그다음에 이걸 연속 음봉일 때도 어제도 마이너스 9% 빠졌다가 오늘 다시 반등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일간 변동성이 15%, 25% 넘는 기업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플리토 같은 경우 이제 수익 중이시니까 TS 구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51,000원을 이탈하면은 전량 매도하셔서 수익 청산하신 거를 말씀드리고요. 이제 49,000원이니까 이제 계속 매매를 합니다. 49,000원부터 46,000원까지 매수를 해요. 또 근데 이제 49,000원에서 46,000원에서 분할 매수하면은 평단이 한 47,000원 되겠죠? 47,000원 됐을 때 마이너스 6% 이상 빠지면 그때 손절하고 이제 더 이상 플리토를 매매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얘기 다 드렸어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얘기로 이제 58,000원 터치할 겁니다. 58,000원 터치할 때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은 비중 10%에서 5% 줄인 다음에 5%로 돌파 여부를 체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8,000원 돌파해서 안착했을 때는 더 드라이브는 걸 수 있습니다. 뭐 6만 원, 6만 2천 원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리토에 대해서는 리포트를 좀 꾸준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기 실적 기준형 제가 플리토 리포트를 읽어본 거를 보면은 아마 올해 하반기에 분기 실적이 흑자로 전환된다라는 리포트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적인 리포트가 나오는 걸 보고서 아 이제 흑자 전환이 될 것 같구나. 외국인과 기관이 이 뉴스를 보더니 파는구나 라고 하시면 매도하신 다음에 나중에 뭐 플리토가 흑자 전환 된다고 하면은 밸류에이션 하셔가지고 다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플리토에 대한 의견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생코요. 센코요. 매수가랑 네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저 3,200원에 네. 비중 10%예요. 3,200원이면 혹시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조금 요거 오래 모았거든요. 아, 오래 가지고 계셨고요. 네, 네, 그리고 그래도- 저번 주에 제가 여기서 포트 상담 받았는데 네. 맥커스랑 SFE 반도체 이렇게 포트 상담 받았었거든요. 네, 되게 네. 수익 많이 나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님께 좋은 투자 판단 하실 수 있게 인사이트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세 분 통해서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한 분과 중립 두 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립 들어주신 강호진 전문가님께 한번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또 전문가분들이 상담 잘해주셔서 수익 많이 내셨다고 하는데 센코로도 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일단은 중립을 드린 이유는 지금 최근에 뭐 AI와 관련돼서 그리고 로봇과 관련돼서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결국에 이제 삼성도 그렇고 뭐 테슬라도 그렇고 우리가 로봇이나 AI를 좀 개발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휴머노이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는 게 뭐 시각이나 촉각이나 이런 이제 인간의 오감을 좀 담아내는 그런 기능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온센서 AI, 이 시각과 관련된 이슈가 좀 발생을 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죠.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고 뭐 이미지스 같은 경우에도 시각이나 촉각과 관련된 기업으로서 상승이 나오고 근데 이제는
이 센코 이름에서도 코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후각과 관련된 기업으로 좀 부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후각을 이제 AI나 아니면은 로봇에 좀 담으려는 그런 기대감이 실리면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 뭐 재료나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적절한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다만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후각을 사용한 그런 기기가 과연 적용할 수 있는 기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후각을 이용한 뭔가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연결이 될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뭐 실현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이런 기대감 그리고 시장에서 AI나 이런 부분에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가 3,200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매수가를 그냥 손절가로 잡아두시고 보시면은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같은 경우에도 소폭 하락하고 있는 것을 좀 보여주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또 반도체가 좀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반도체가 하락을 한다는 것은 이 AI에 대한 모멘텀이 좀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타 후속주들로 올랐었던 종목들 역시 같이 무너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 같이 체크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센코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를 손절가로 잡아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전화 상담 잠시 쉬었다 가고요. 문자도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가 들어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스피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3788님은 후성을 들고 계십니다. 오늘 유성증자 발표 이후에 신저가를 기록했는데 14,8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오늘 무섭게 빠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잠시 뒤에 꼼꼼한 상담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9503님은 슈프리마 HQ를 들고 계십니다.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죠. 최근에 주가 흐름이 정말 좋았는데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1,900원의 매수가신데 상담 꼭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 8681님의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급등했다가 오늘은 하락이 나왔습니다. 매수가 9,100원에 30%인데 조금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2376님은 LNF를 갖고 계십니다. LNF가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내놨죠. 실적이 적자 전환했다고 합니다. 과연 흘러내렸는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여쭤보셨습니다. 오늘 LNF, LB세미콘 그리고 후성까지 오늘의 스피드 문자 상담은 예병훈 대표님께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빠르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성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후성이 지금 최근에 계속 바닥을 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참 환경업체로 좀 주목을 받았다가, 그죠? 친환경 업체로 좀 주목을 받았다가 지금은 끝도 없는 바닥, 그러니까 이제 지하를, 이런 시장에서 지하를 막 뚫고 내려가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 미처 환경 문제까지 신경 쓸 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후성이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기업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아니라 주주 경시적인 정책을 지금 많이 펼치고 있어요. 저라면 지금 이 구간에서 저는 손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주 경시를 하는 쪽은요, 이게 잘 안 바뀌어요. 대표이사가 경영진이 안 바뀐 다음에는 주주 경시 쪽으로 계속 가더라고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라면 이 종목 과감하게 지금 구간에서 내가 지금 반등 오더라도 그거 생각 안 하겠다. 훨씬 더 좋은 종목 찾겠다. 이 관점으로 손절을 저라면 할 것 같아요. 손절.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종목. 슈프리마 HQ. 이건 뭐 지금 가장 좋은 상황이죠. 온디바이스 AI가 뭐 시장이 핫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쪽인데 특히 센서 쪽이라면 더더욱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앞으로에 펼쳐지는 시장은 센서 쪽이 강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모든 우리가 강호진 전문가님이 앞서 얘기했지만 관절, 촉각, 관절을 꺾으면서 후각, 청각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센서
값이 있을 거예요. 로봇이 진짜 귀로 들을까요? 센서로 듣는 거예요, 걔들은. 왜? 데시벨에 대한 센서를 가지고 걔들은 말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 시스템을 가지고 말을 듣는 거지. 걔들이 진짜 청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센서로 기결된다라고 보신다면 글쎄요, 온 디바이스 AI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기대감을 좀 봤을 때 저는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간에서 매수는 좀 그렇고요. 저는 익절가를 잘 높여가자는 주의인데 왜냐하면 내 판단을 자꾸 대입하다 보면 자꾸 아정인수식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그 종목을 판단했을 때는 자꾸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기계적으로 익절가를 정해놓고 그 구간 도달하지 않으면 안 팔겠다라는 딱 마음가짐이 가장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세 번째는 LB 세미콘이에요. 이거 지금 최근에 그 급등은 한번 나왔는데 급등의 사유가 이게 장기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뭐 이런 쪽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참고해 보신다면 뭐 이건 시스템 반도체는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앞으로 세상이 바뀔 때 이 모든 것이 GPT로 연결이 된다면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집중하는 게 맞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는 크게 못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도 후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의 교체라든가 지금 차라리 덜 오른 섹터, 제약 바이오 업황 중에 괜찮은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NF입니다. 적자 나왔어요. 냉정해야죠.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 차도남이어야 합니다. 차가운 도시의 남자. 제가 완전 차도남이잖아요. 촌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냉정하게 버려야죠. 야, 가! 이게 어디서 적자를 버려야죠. 자, 양극재입니다. 양극재가 지금 이제 양극재가 3원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하면 단결정으로 가야 된다고 했죠. 요 사이에 중간에 있는 게 뭐냐? 하이니켈이에요. 하이니켈도 LNF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향후 미래를 봤을 때도 자, 지금 뭐 하이니켈 배터리, 그다음 나올 배터리들이요. 그다음에 단결정 배터리, 그다음 전고체 배터리인데 LNF가 크게 수혜를 보지는 못하겠다라고 판단되는 데다가 적자가 나왔어요. 냉정하게 버려야죠. 이걸 왜 들고 있습니까? 그죠?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딱 끝. 네. LNF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또 냉철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NP, NP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NP 4,300원에 30% 매도가 좀 부탁해요. 아, 매도가가 궁금하셔서요. 네.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며칠, 한 3일 됐습니다. 아, 며칠 되셨고요. 그래도 아주 살짝 수익 중이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전략 바로 세워보도록 할게요. 세 분 네. 준비되셨으면 펜발 네. 들어주시죠. 중립 2분, 긍정 1분이 나왔습니다. MP. 오늘은 왜 이렇게 엇박자를 탈까요? 그러니까요. 이상하네. 오늘 예명구 대표님은 뭐 의견이 굉장히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 손여루 팀장님께서는 뭐 AI, VR 관련주 뭐
더 좋다,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MP는 또 중립을 들어주셨어요. MP 너무 급등해서일까요? 일단 긴밀하게 대응을 해야 돼서 이제 중립을 드린 거고요. 메타버스 섹터에 대해서는 긍정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맥스트랑 MP랑 자이언트 스텝이랑 덱스터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밀접하게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들은 이제 맥스트, MP, 뭐 이제 자이언트 스텝 이런 걸 들 수 있고 덱스터 같은 경우는 이 메타버스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컴퓨터 그래픽을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는 잘 모릅니다. 과연 이 비전 프로가 이 자신들의 킬러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기업과 손을 잡을까요? 물론 다 잡겠죠. 근데 어느 기업이 가장 많이 잡을까? 이 부분은 좀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내용을 보면은 비전 프로가 이제 팔려가지고 킬러 컨텐츠를 만들 것이다라고 내용은 나와 있는데 이 기업이 독식할 거다라는 것은 없어요. 그들도 아직 모르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감에 봤을 때 저는 항상 변동성과 안정성, 성장성 이런 것들을 체크할 때 수급등을 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맞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매매가 이 손이 느리면 적어도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한 종목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이 접근하고 있는 종목을 접근하는 게 내가 매매 타점을 놓쳤을 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맥스트를 말씀드린 것도 일간 변동성이 5%, 6%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 수급 동향이 외국인과 기관이고 제가 MP를 중립을 드렸다고 해서 MP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 떠났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삼성전자 XR 기기 만들 때 NP에서 만든 킬러 컨텐츠를 우리가 수입하겠다. 뭐 사겠다 이런 뉴스 나오면 MP가 더 추가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가 어느 관련 종목이 정말 확실하게 수혜를 입을지 모르는 상황일 때는 수급과 주가 추이를 보고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MP 같은 경우는 무시할 수 없죠. 이제 위즈익 스튜디오가 최대 주주고 이제 위즈익 스튜디오는 이제 컴투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국내 XR 기기라고 한다면 이제 컴투스, 위즈익 스튜디오, MP 순으로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수급이 갈 겁니다. 근데 이런 투자 관점을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안 간다는 게 아니고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청자분께서 분봉 봐가면서 2시간 단위로 이 종목의 시세를 체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내가 만약에 회의를 들어갔다가 윗골이 달리면서 내려갔을 때는 좀 이게 대응을 못하는 그런 좀 불상사가 나올까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 매수가가 4,300원이시니까 트레이딩 스탑 구간을 좀 말씀드려줘. 이게 매매 프로그램에 보면 스탑로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건부 매매죠. 4,300원 이탈 시 전략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은 내가 회의 중이더라도 4,300원 이탈 시 바로 그냥 매도가 돼 버립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5,000원, 2차 목표가는 5,500원에서 5,600원 정도 잡고서 꾸준하게 좀 4시간마다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변동성이 큰 구간인 만큼 매도가를 정해놓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HMM HMM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4,000원에 15%. 34,000원이요. 우리 시청자님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거의 2년 됐죠. 2년 가까이 가지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답답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략 짜야 할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그 네. 목표가 손절가 네, 좀 알겠습니다.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세 분 준비되셨으면 펜발 들어주시죠. 네, 중립 2분, 긍정 1분이 나왔습니다. HMM은 연말에 23,0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이 매각에 대한 불확실성이 요즘에는 또 생긴 것 같아요. 지금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병권 대표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중립 들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매수가가 워낙에 높아요. 네, 매수가가 워낙 높으신데 네. 이걸 중립을 들어드린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각이 확실하면 그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어야 새로운 주인을 만나고 새로운 주인이 또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리고 이 회사를 어떻게든 내가 새로운 주인이 됐어요. 회사 키우고 싶겠죠. 내가 새로운 주인인데 나의 역량을 발휘하고 싶겠죠. 그래야 회사는 성장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쓸데없는 소모전 그 줄당기가 계속 되다 보면 주가가 크게 오르지는 못하고 그냥 살짝 기대감 있다가
또 다시 실망감, 기대감, 실망감에 어떤 박스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을 때는 긍정으로 좀 바꿔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좀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걸 지금 구간에서 저라면 지금 구간에서 이걸 들고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버텨보자라고 생각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른 걸로 좀 교체 매매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정말 애매해서 중립을 들어드린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아리까리해요. 저라도 이거 판단 잘 안 설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새 주인이 들어오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럼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기다려 봐야 되겠다. 라고 일단 잠정적 결론은 그렇게 낼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전화 들고 계세요? 네네. 예. 참 오래 기다리셨는데 네네.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저도 이게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리까리합니다. 아, 네. 그래서 예. 프랑스 말로 아리송. 판단하기가 예? 판단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예, 힘들죠. 그래서 그죠?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게 뭐 손실이 좀 큰 상황에서 들고 가는 그래도 13,000원대도 견디셨잖아요. 예. 그죠? 예. 지금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저도 지금 좀 아리송하고 아리까리하고 뭐 지금 그렇습니다. 애매모호하고 뭐. 네, 선생님 그런데요. 목표가 손절가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목표가를 못 잡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 새로운 모멘텀을 보고 뭐 거기에 따라서 이 정도 모멘텀이면 이까지 갈 것 같아요. 이 정도 모멘텀이면 정말 희망적으로 들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목표가를 못 잡는 이유는 새로운 주인의 명확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다음에 여기서 손절가를 못 잡겠는 것은 주인은 무조건 바뀌어요. 매각 의사를 너무나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손절가를 잡았는데 매각이 구체화돼 버리면 급등이 나와요. 그러면 그건 제가 시청자님 돈을 함부로 생각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 남의 돈을 저는 함부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청자님이 가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남의 돈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으니 중립을 들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면 전화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모멘텀을 한번 찾아볼게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자님 목소리에 힘이 너무 없으신데 HMM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럭키 배우님께서 동일 제강을 가지고 계십니다. 2,930원에 비중은 20%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계속 보유해야 할까요? 궁금하셔서 또 댓글 남겨주셨어요. 세 분 통해서 좀 전략을 짜보도록 할 텐데요.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손연호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제강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예 대표님께서 고군분투 하시는 동안 동일 제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네. 모멘텀은 딱히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인 업무나 뭐 주요 지분 현황 이런 것들 봤을 때 철강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름 듣고 혹시 초전도체 관련으로 부각된 이력이 있나 했는데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뭐 고려제강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됐었죠. 그다음에 지금 최대 주주가 S폼인데 S폼이기 때문에 삼목 S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모멘텀으로도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상승한 이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2023년 초반에 상승했던 이력을 보니까 이때가 철강 가격 상승에 따라서 올랐던 종목입니다. 이제 뭐 현대제철이나 뭐 금강철강이나 문배철강 이런 종목들처럼 어떤 관세 부과 뉴스가 나왔을 때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열심히 공부했을 때는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재강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비슷한 종목들 많죠. 재강 들어간 종목들.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 종목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철강 덤핑으로 세 가지 모멘텀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이 모멘텀으로만 강세를 보인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동일 재강이 그렇다고 해서 막 중장기적으로 못 가져갈 종목은 아니에요.
분기 실적이 적자 가끔 나오지만 연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흑자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께서 매수가 2,900원이면 요 위에 있다는 거죠. 요 위에 있는데 내가 과연 이 종목이 저평가 매도도 없고 철강, 업황도 뭐 화학처럼 올해 좀 부진하다는데 내가 과연 이거를 매수가 위까지 기다려야 될까?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가로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정해놓고 이 가격대에 도달했을 때 차라리 좀 비중을 줄여가지고 다른 성장성 있는 종목을 갈아타시는 게 좀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같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1,780원 말씀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2,200원, 2차 목표가는 2,480원 정도 잡고 이 가격대 왔을 때 5%씩 꺼내셔가지고 성장성 유망한 종목으로 해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회비용 측면에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